A씨 내레이션 오프닝, 감정 깊고 천천히 읽는 톤.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노인의 조용한 발걸음이 수십억짜리 쇼룸의 공기를 완전히 뒤바꿀 줄은. 그를 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불편해했죠.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그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을 믿는 세상 속에서 진심이 만들어낸 반전 드라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물론입니다. 노련한 스토리텔러로서, 허구는 인간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을 1막,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남자에 푹 빠지게 해 드리겠습니다. 원작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 영화적이고 감성적이며 몰입도 높은 스타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1막인 이 장면에 섬세한 디테일, 미묘한 신호, 그리고 고조된 드라마를 더해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살아 숨 쉴 것입니다. 1막,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남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지 절대 알 수 없죠. 서울, 오전 10시 6분 강남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햇살이 M모터스 럭셔리 쇼룸의 매끈한 유리 외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조차도 그 안에 있는 것에 경외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너머로 한정판 페라리, 포르쉐 타이칸, G클래스 슈퍼카들이 모터 플랫폼 위에서 느긋하게 회전하며 엘리트들을 위한 보석함 속의 거대한 보석처럼 반짝였다. 내부에서는 대리석 바닥이 모든 움직임을 반사했고 발소리는 정밀하게 울려 퍼졌다. 클래식 음악, 어쩌면 쇼팽이나 그보다 더 귀족적인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와 이탈리아산 가죽, 광택, 나는 크롬, 그리고 코너 라운지에서 갓내린 에스프레소의 풍부하고도 뚜렷한 향과 어우러졌다. 쇼룸은 단순한 자동차 판매 장소가 아니었다. 무대였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배우처럼 훈련받아 유창한 미소와 균형 잡힌 자세를 갖추었지만 무엇보다도 판단력이 뛰어났다. 지갑을 살피는 눈 쇼룸 매니저 박진호는 부가치 섹션 근처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짙은 회색 정장에 롤렉스 시계가 반짝이고 전투 준비 중인 남자처럼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그는 매처럼 방 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전략은 간단했다. 빨리 판단하고 빨리 파는 것. 그에게 사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겉모습뿐이었다. 그는 디자이너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성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신입사원에게 속삭였다. 911 카레라 구매자를 본 적이 있다면 바로 저 사람일 거야. 바로 가. 그의 바로 옆에는 신입사원 김도윤이 서 있었다. 입사한 지 몇 주밖에 안 됐지만 그의 정장은 최근 세탁한 흔적으로 여전히 뻣뻣했고 그의 미소는, 아니,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을 마주했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도윤은 손목시계나 구두에서 불을 찾아내는 데는 서툴렀다. 하지만 그는 다른 무언가를, 인간의 진심을 알아채는 데는 능숙했다. 그리고 이 방에서는 그것이 단점으로 여겨졌다. 문이 열리고 시간이 멈췄다. 유리문이 익숙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직원들은 거의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가 들어왔다. 박만수. 70세, 어쩌면 더 나이가 들었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어서 어깨가 살짝 굽었고 두 사이즈는 큰 빗바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신발은 수십 년을 걸어온 듯했다. 부드럽고 형태없는 캔버스 가방이 그의 팔에 걸려 있었다. 아무도 본 기억이 없는 그런 남자였다. 그가 방해가 되기 전까지는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망설였다. 음악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어두워졌다.
불편함이 한꺼번에 쇼룸을 휩쓸었다. 책상 뒤에 누군가가 동료에게 몸을 기울였다. 잘못된 장소인가 봐. 노숙자인가? 경비원 불러야 할까? 다른 사람이 속삭였다. 그가 또 공짜 커피만 원하면 어쩌지?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서서 반짝이는 강철과 탄소 섬유의 바다를 미술관에 온 아이처럼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경이로움도 갈망도 아니었다. 기억, 그는 차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만지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G클래스 근처에 서 있는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SUV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검은 짐승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다가갈 수 없었다. 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간신히 익숙한 것에 역사 깊은 사람이나 지을 법한 미소였다. 굴욕 박진호가 마침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미소는 마치 얼굴이 아픈 듯 굳어 있었다. 선생님, 여기는 프리미엄 쇼룸입니다. 이 차들은 일반 전시용이 아닙니다. 노인은 돌아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노인과 눈을 마주쳤다. 새로운 J클래스를 보고 싶습니다. 진호는 눈을 깜빡이다가 잘못 들은 듯 빙긋 웃었다. 선생님, G클래스는 2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업그레이드 전 가격입니다. 중고차 매장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은행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거절했다. 그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뜻밖의 친절 멀리서 김도윤은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맥박이 빨라졌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그리고 그는 움직였다. 그는 부드럽게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도윤입니다. 찾으시는 G클래스를 보여드릴까요? 노인은 놀라지도 고맙다고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저 궁금해서였다. 처음 물어보시는군요. 도윤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그는 운전석 문을 열고 가죽 시트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마력, 토크, 오프로드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자 노인은 몸을 기울여 한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어루만졌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남자 같았다. 그들 뒤에는 진호가 팔짱을 낀 채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 낭비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절대 사지 않을 거야. 몸을 녹이러 온 거야. 하지만 박만수, 눈에 유령을 품고 걷는 남자는 모든 말에 귀 기울였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미소는 더더욱 짓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머물렀다. 만약 친절만이 항상 보상받는 유일한 투자라면, 단지 기대한 대로가 아닐 뿐이라면 어떨까? 당신이라면 그 노인을 도왔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돌아섰을까? 계속 들어주세요.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모든 것을 바꿀 테니까요. 2장면. 추락과 초대를 볼 준비가 되면 다음을 탭하세요. 씬2. 잃어버림과 초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놀라운 기회가 다가온다. 서울, 다음날 오전. M모터스 매장 내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고 창문으로는 흐릿한 빛만 스며들었다. 책상 위에는 반짝이는 영업실적 상패, 고급 팽화 정리된 서류들. 하지만 그 공간을 지배하는 건 냉기였다. 그리고 분노. 관리자 박진호의 냉소 김도윤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박진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가볍게 떨렸고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박진호, 냉소 가득한 목소리. 도윤 씨, 어제 그 노인네한테 얼마나 시간을 쏟은 줄 알아?
우리가 자선단체야? 여긴 수입차 딜러십이야. 동네 마트가 아니라고. 도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곧 작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윤, 조심스럽게. 고객은 누구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도윤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박진호, 존중. 그게 네가 할 말이야? 수십억짜리 차를 팔아야 하는 우리가 거지 꼴을 한 노인네를 상대로 시간을 써야 한다고. 넌 정말 순진하구나. 그는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하얀 봉투. 해고 통보 박진호, 단호하게. 우린 감성으로 일하지 않아. 성과로 일해. 내 방식은 이 매장에 필요 없어. 넌 해고야. 공기가 멎은 듯 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의 두 뺨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끝은 봉투를 받으며 얼어붙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의 꿈, 그의 첫 직장, 그의 자존심. 모두가 이 좁고 차가운 공간에서 단 한 줄의 말로 짓밟혔다. 박진호, 냉정하게. 짐 싸고 나가. 이곳은 너 같은 사람 있을 곳이 아니야. 쇼룸을 떠나는 길. 그리고 나타난 그 남자 도윤은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쇼룸을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가 걸을 때마다 마치 매장의 화려함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은 흐려지고 숨은 가빠졌다.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툭 건드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도윤 씨, 그 목소리는 낮고 깊고 어딘가 익숙했다. 박만수, 그날 모두가 무시했던 그 노인,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 여전히 조용한 미소.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박만수, 미소 지으며 이거 받아보게. 그는 조용히 한 장의 명함을 건넸다. 충격적인 반전 도윤의 손이 느릿하게 명함을 펼쳤다. 박만수, M그룹 명예회장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도윤, 떨리는 목소리. 명예회장, 님이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내일 아침 9시, 그랜드 서울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꼭 와주게. 할 이야기가 있어. 말을 끝낸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쇼룸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그의 뒷모습이 서서히 사라졌다. 남겨진 도윤은 온몸이 굳은 채로 명함을 쥔 손만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 노인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시험이었고 동시에 기회였다. 당신이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은 씬 3. 상상도 못한 제안입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씬 3. 상상도 못한 제안편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영화적인 몰입감과 감정선을 유지하면서 인물의 내면을 더욱 깊이 있게 묘사하고 감정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구성했습니다. SCN 3. 상상도 못한 제안,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서울, 다음 날 오전 8시 55분. 그랜드 서울 호텔, 고급 호텔 특유의 향이 로비를 감쌌다. 도윤은 손에 땀이 배일 정도로 긴장한 채 스위트룸 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처음 입어보는 수트, 처음 묶어본 넥타이, 그리고 처음 서보는 이런 세계.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문 앞 도윤이 조심스레 초인종을 누르자 문 너머로 들려온 차분한 목소리. 들어오게. 문이 열리자 넓고 고요한 공간이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 창문 박도시 정형. 그리고 한켠엔 조용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낮고 따뜻한 재즈 피아노. 그 공간 중심 창가에 앉아 박만수 회장이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어제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고풍스럽고 절제된 고급스러움이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진짜 대화의 시작 박만수 고개를 끄덕이며 왔군. 앉게. 도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박 회장은 정성스레 찻잔을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은 어색함이 아니라 깊이였다. 박 회장, 어제 내가 왜 당신에게 명함을 건넸는지 궁금하지 않나? 도윤,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당신을 지켜본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진심을 잃지 않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지.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도윤을 마주했다. 난 이 자동차 업계가 사람을 잊었다고 생각해. 겉모습, 돈, 시계, 그게 사람의 전부가 되어버렸지. 그런데 당신은 그 늙은 노인을 끝까지 대했고 아무 조건 없이 친절했어. 제안, 기회의 문 박 회장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냈다. M모터스 청담동 신설 최고급 매장 운영 계획서. 이번에 M그룹에서 가장 프리미엄급 매장을 열 계획이다. 나는 그 매장의 운영 책임자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네. 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도윤,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며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경험은 가르칠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 진심을 대하는 태도는 돈으로도 교육으로도 절대 살 수 없어. 단 하나의 조건.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등 너머로 아침 햇살이 퍼지며 실루엣을 감쌌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오픈 기념 VIP 행사. 그곳에 네가 일했던 매장의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게.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주게. 감정의 전환점.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바뀌었다. 처음엔 두려움, 그 다음은 각오, 그리고 마지막엔 눈빛 깊숙이 뜨거운 결심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도윤 작게 웃으며 단단하게 기회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박 회장, 좋아. 그게 내가 보고 싶었던 대답이네. 인생의 판도는 단 한 사람의 신뢰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당신이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신인사. 공정한 복수의 날을 보고 싶다면 계속해줘라고 말해주세요. 이제 진짜 무대가 열릴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스신사. 공정한 복수의 날 편을 감정적으로 극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영화처럼 풀어내겠습니다. 이번 장면은 복수와 성장이 교차하는 클라이맥스이자 주인공의 가치가 세상에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SCN4 공정한 복수의 날. 진짜 복수는 품격 있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온다. 청담동 M모터스 프리미엄 쇼룸 그랜드 오프닝 날 서울의 고급 지역 청담동. 새로 문을 연 M모터스의 프리미엄 쇼룸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었다. 외관은 마치 갤러리 같았고
내부는 빛나는 대리석과 최첨단 전시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자동차가 아닌 명품 예술을 전시하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반짝이는 조명, 재즈밴드의 생음악, 샴페인 잔들, 그리고 VIP 고객들이 속속 도착하며 매장은 활기에 가득 찼다. 완전히 달라진 김도윤 오늘의 주인공. 김도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단정한 머리.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는 이 쇼룸의 운영 책임자로 우뚝 서 있었다. 직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고 모든 손님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입겐 억지 미소가 아닌 확신과 품격의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초대된 과거의 그림자들 그때였다.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웃음소리. 낯설지 않은 인물들이 쇼룸에 들어섰다. 박진호, 그리고 과거 매장의 직원들. 초대장을 받은 그들은 그저 VIP 오픈 행사라고만 알고 왔고 이 화려한 쇼룸에 감탄하며 누가 이런 대단한 자리를 마련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박진호 비웃듯 동료에게 돈 좀 있는 사람이 쇼룸 하나 열었나 보지. 뭐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세계지. 그는 아직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가 켜진다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고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중앙 무대에 떨어졌다. 마이크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김도윤. 고요한 음악, 정적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공간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관중들이 술잔을 멈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연설, 품격 있는 복수도윤은 마치 한 편의 시를 읊듯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사람은 종종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옷, 시계, 말투, 출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진심은 보지 않죠. 그는 고개를 들어 박진호와 눈을 마주쳤다. 얼마 전까지 저도 그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와 계신 어떤 분도 마찬가지였죠. 박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판단의 틀을 깹니다. 이 쇼룸은 겉모습이 아닌 인간의 가치를 먼저 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돈보다 먼저, 존중이 오고 겉모습보다 먼저 마음이 전해지는 공간. 관중 중 일부는 이미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다. 진짜 승리자의 표정 도윤은 미소 지었다. 복수는 말이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박진호는 말이 없었다. 그저 숙연히 고개를 숙였다. 도윤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 박만수 회장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고요하고 당당하며 상대가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이제 마지막 장면. 스씬 5. 진심의 여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줘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기다려온 진짜 결말. 곧 펼쳐집니다. 스씬 5. 진심의 여운, 말 없는 감동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울린다. 서울, 늦은 밤 청담동 거리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부딪혀 흩어진다. 서울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고 쇼룸 앞에도 간간히 잔잔한 음악과 사람들의 환호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지금 도윤은 그 환호에서 한 발짝 벗어난 조용한 세계 속에 있었다. 고요한 드라이브 한 대의 검정색 GS 클래스가 서서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운전석에는 김도윤, 조수석에는 박만수 회장이 앉아있다. 두 사람 모두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담담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단지 타이어가 도로 위를 구르는 소리,
그리고 라디오에서 흐르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 방만수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잘했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회장의 말이 이어진다. 난 늘 생각했지. 진짜 리더는 복수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품격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그는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다. 그리고 오늘 넌 그걸 보여줬어. 도윤 작은 미소를 지으며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그 매장에서 서류 정리나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박 회장 고개를 젓고 조용히 기회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네. 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고 진심으로 증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서울의 밤, 그리고 내면의 변화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도윤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빛나는 간판이나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의 눈은 앞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진짜 성장했음을 느끼고 있었다. 회장의 마지막 말, 박 회장,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마지막 장면 차는 천천히 달린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도로 위로 길게 드리워진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이야기의 끝을 향해 간다. 마지막 내레이션, 나직한 목소리, 김도윤의 여정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리더십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Call to action. 당신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요? 진심은 때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단 한 번 도착하면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도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이야기 보여줘 라고 말씀해주세요. 새로운 감동은 곧 다시 시작됩니다. 끝.